상조 FM 93.9MHz 백발마녀 최저임과 함께하는 명품 인생 무조건 행복하게입니다. ¿Dónde estás? ¿Dónde estás, Yolanda? ¿Qué pasó? ¿Qué pasó, Yolanda? Te busqué, te busqué. 잘 지내셨나요? 별탈 없이요. 별탈 없다는 말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별탈이 없는 무탈한 날들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고 별탈 없이 흘러만 가라. 양희연이 노래합니다. 당신만 있어준다면. 구경 봐도 세상 돈과 명예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 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가을을 지칭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식욕의 계절, 낭만과 고독의 계절, 남자의 계절, 낭만의 계절, 질병의 계절, 가을. 찬바람이 불고 어딜 둘러봐도 높은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의 풍경이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 가장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는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것, 바로 건강이지요. 가을은 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로 계절이 이동하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랍니다. 가을철 건강부터 지키고 나서 보다 즐겁게 보내자고요. 오늘이 젊은 날, 김용임이 노래합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가와다. 제가 1996년에 읽었던 수필집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천덕님의 인연이란 수필집인데요. 피천덕님은 수필가이며 시인, 영문학자, 호는 금화이지요. 수필은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먼저 맛과 멋에 대한 소개부터 할까요?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이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인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 없는 것이고 못 있는 것의 반대는 못 없는 것이지 멋과 맛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박정식이 노래합니다. 멋진 인생.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일세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나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도 있더냐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맡으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나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인생 다음은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세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그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한된 생리적 수명을 가지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아름다운 인연을 많이 맺으며 나날이 적고 착한 일을 하고 때로 살아온 자기 과거를 다시 사는 데 있는가 한다.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 마음 아프지만 늦지는 않아.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눈물로써 맹세했어. 나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잊어야 돼. 기억 속에서 널 지웠어. 나도 언젠가 상처를 받겠지만 사랑했었어. 후회 없는 사랑을 했어. 한때는 전부였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쯤에서 그래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마.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잊어야 돼. 기억 속에서 널 지웠어. 나도 언젠가 상처를 받겠지만 사랑했었어. 후회 없는 사랑을 했어. 한때는 전부였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쯤에서 그래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마. 사랑했었어. 후회 없는 사랑을 했어. 한때는 전부였지만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쯤에서 그래 나에게 미련을 갖지 마. 여러분은 지금 상조 FM 93.9MHz 백발마녀 최점임과 함께하는 명품 인생 무조건 행복하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천덕 작가의 인연이란 책 속의 인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47에서 152페이지인데요. 가슴 촉촉히 젖어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인연.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조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바구시로 간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소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쯤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델센의 동화집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던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고 전쟁통에 어찌 되진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을 들러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선생네 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를 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드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다음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선희의 인연 들려드립니다.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 지만 당신은 하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신 묻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그리고 이 책에는 다른 시인과 다른 수필가들을 소개한 글도 있었는데요. 먼저 프루스트는 자연 시인이다. 프루스트의 하일라 부르기라는 시에서 우리는 존재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 세상은 사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 선생의 얘기도 있네요. 어떠한 운명이 오든지 내 가장 슬플 때 나는 느끼나니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은 사랑을 아니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주 선생이 좋아하던 시라고요. 그리고 찰스 램은 나는 위대한 인물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나와의 유사성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평범하되 정서가 섬세한 사람을 좋아한다. 동정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곧잘 수줍어하고 겁 많은 사람, 순진한 사람, 아련한 예수와 미소 같은 유머를 지닌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그는 램이라는 자기 이름을 향하여 나의 행동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나의 고운 이름이여 라고 하였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윤신혜의 인생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진 세상의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뒤늦게도 나는 행복해.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40까지도 아니다.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하다. 백발이 검은 머리만은 못하지만 물을 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온화한 데가 있어 좋다. 때로는 위풍과 품위가 있기까지도 하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천하고 추한 것이다. 젊어 정열에다 몸과 마음을 태우는 것과 같이 좋은 게 있으리오마는 애욕, 번뇌, 실망에서 해탈되는 것도 적지 않은 축복이다. 기쁨과 슬픔을 많이 겪은 뒤에 맑고 침착한 눈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기에 회상이니 추억이니 하는 것을 계산에 넣으면 늙음도 괜찮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신문에서 가지가지의 신기하고 해괴한 일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볼 때 내새가 있었으면 해보기도 한다. 신기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해 본다. 이번 주제는 비찬등님의 인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깊은 여운과 추억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시면서 상조 FM 93.9MHz 백발마녀 최저윤과 명품 인생 무조건 행복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백발마녀 최점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